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교육기관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육기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 경찰은 예전에 이제 다모라고 해가지고 여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은 이제 차자자의 어미모자죠. 차 심부름을 하던 여자 노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이 다모를 우리 여경의 효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 기준을 보면 키가 150cm 이상이 돼야 되고, 막걸리, 그죠? 세사발인데, 지금으로 하면 900ml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1.5리터, 그죠?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를 그대로 원샷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쌀을, 그 당시에 이제 한 40kg 되는 무게를 번쩍번쩍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쩍 드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도 60kg짜리 역기를 이렇게 이제 반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쳐갖고 어깨에 걸쳐갖고 하루를 번쩍 든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태릉 선수촌이 있는데 그 태릉 선수촌에서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그 운동의 그 분류가 육상 빼고 놀랍게도 역도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장미란 선수라고 있었는데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따고 했죠. 그래 보면 덩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무거운 역기를 순간적으로 이제 탁 어깨에 걸치고 그다음에 바로 어깨가 딱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손목 힘하고 어깨 힘하고 그 허리 하여튼 모든 이 밸런스가 신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번쩍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40kg를 번쩍 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게 굉장한 순발력을 요하는 거다. 이게 근데 이때 다모를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봐가지고 아주 정말 그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여경을 이제 선발 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또 미군적인 더 놀랍게도 그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여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문명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여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민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나이도 25세에서 40세가 돼야 된다. 그때 미군정은 이 여경을 완전히 사회 엘리트를 갖다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성 사회를 한번 그 선도를 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미군정에 있을 때는 그런 여경의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가혹하고 엄격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 경찰 기관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 이렇게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수사보안연수원 이것도 있죠. 그건 이제 재직자가 이렇게 주로 가기 때문에 자 특수 분야를 가는 거죠. 자 일단 우리 크게 이제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이 아주 대표적인 경찰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앙경찰학교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충주에 있습니다. 그죠? 충주에 1987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경급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종합학교하고 이제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경찰 대부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경찰 종합학교는 충북 아산에 있습니다. 그 1945년 조선 경찰학교로 출발하게 되고 경찰 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저 인천 부평 쪽에 있었죠, 그죠? 거기 있다가 이제 충북 아산으로 옮겼다. 또 경찰대학 지금 현재 충북 아산 그죠 아산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경찰 종합 교육타운이 있습니다 그 경찰대학하고 경찰 종합학교 그죠 수사보안연수원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도 역시 거기 있다 충북 아산에 있다. 그 1981년 개교를 했고 2018년에 석사과정 그리고 2019년에 박사과정을 개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81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그때 1기죠 그죠 1기 경찰대 1기 그죠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900년이 1990년이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기 그리고 2000년이 되면 이제 20기가 입교를 했고 그럼 2010년에 30기가 입교를 했고 그리고 지금 2020년이니까 그죠 40기가 입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경찰대학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경찰 공무원 교육 훈련 이렇게 했을 때 학교 교육, 직장 훈련, 위탁 교육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밸류스하고 비헤이비어 그리고 에식스 이걸 좀 기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태도, 행동에 대한 교육만 합니다.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이게 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면적인 가치관과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건전한 윤리관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윤리라고 했을 때는 내면적인 가치와 겉으로 드러난 예의범절, 태도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에게 건전한 윤리관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호텔에 뭐 특급 호텔이 있다. 자, 거기를 가면은 이제 젊은 이제 그 손님이 다 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주 멋진 외제 스타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도우맨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분이 제가 만약 도우맨이다. 자, 그러면은 문을 딱 열고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 45도로 딱 해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태도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훌륭한 손님이 왔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실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지. 자, 이렇게 하면 내면적인 가치와 겉으로는 태도가 완전히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정말 건전한 윤리관이 형성되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손님이, 젊은 손님이 딱 와가지고 이제 차를 딱 하는데 제가 이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 아, 이놈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그죠? 그래서 일본어는 뭐 혼내하고 뭐 다테마이 이게 다르다 뭐 얘기를 하죠. 일본 사람은 속마음하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텔에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당신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도 좋다. 심지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태도, 행동은 우리 호텔에서 요구한 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20살이 넘은 성인 교육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사실상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 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됩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민주당을 좋아한다. 아니면 한국당을 좋아한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종교적인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치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자, 이런 게 뭐냐면 성인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 너무나 이제 그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대학에 왔으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즉,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건드립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부모 말도 듣지 않고, 형제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친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바꿀 사람은 이제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여러분이 스펀지가 돼가지고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건 도움이 된다. 그럼 빨리 받아들이고, 아, 저건 도움이 된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모습 그대로 졸업할 때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을 딱 바라볼 때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딱 시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1학년 때 모습, 또 2학년 때 모습, 3학년, 4학년 때 점점 멋지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1학년 때 형성되어 있는 그 사고의 틀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인 교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포기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지만 그 교육에 있어 갖고 가치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이고, 그죠? 스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신임교육, 선발교육, 필수교육이 있고, 직장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찰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도 여러 가지 새로운,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죠? 또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교육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직장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재직자 교육이다 합니다. 그래서 학과 교육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월 1회, 직무교육 수시, 그죠?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 또 술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는 거죠? 무도, 그죠? 아니면 태권도, 금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무도교육 월 1회, 사격, 반기 1회, 6개월에 한 번, 그죠? 또 우리 경찰은 좋은 게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위탁 교육이 있고, 국외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진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위탁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이 많았습니다.